질병관리본부가 얘기한 엑스레이에서는 안 보이던 병변이 CT에서 확인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말은 일반적인 엑스레이, 일반 그 작은 병원, 작은 의원에서 가면은 보통 사진 한 장 찍잖아요. 그런 엑스레이에서는 폐렴이 안 보인대요. 근데 정밀검사, 좀 큰 병원 가서 CT를 찍었더니 거기에서는 폐렴이 보인대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 이거는 쉽게 말해서 놓치기가 쉽다는 거예요.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선별 검사를 안 하게 되고 그 사람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특이점은 엑스레이 검사나 CT에서 보이는 병의 중증도에 비해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더 약한 경우가 있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나 CT는 폐가 막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망가질 대로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별로 심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회사도 갈 수 있고 학교도 갈 수 있고 뭐 교회도 갈 수 있고 그 정도로 숨찬 증상이나 뭐 이런 증상이 엑스레이나 CT에서는 상당히 폐가 안 좋아 보이는데 환자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일을 다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별 검사를 좀 더 타이트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신고 대상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검사를 해주는 대상이에요. 중국 후베이 성을 방문한 사람 중에서 열이 나거나 폐렴 증상이 나타난 자, 우한시를 포함한 후베이 성을 방문한 사람, 지금 우한시랑 후베이 성은 폐쇄가 됐죠, 도시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14일 이내에 여기를 방문한 사람이 선별검사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지금은 폐쇄가 돼서 거기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루에도 300명, 400명 이상 사망자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도 없고 거기가 폐쇄가 됐기 때문에 거기를 방문한 사람이 저희 나라에 올 가능성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이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그 확진자가 움직인 동선을 따라서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은 자기들이 관리를 하면서 검사를 하게 돼요. 세 번째는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했지만 폐렴이 나타나야 돼요. 중국을 방문한 데에다가 폐렴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폐렴이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된 폐렴이래요. 아까 방금 전에 엑스레이에서는 안 보이는데 CT에서 보일 수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중국에 방문한 사람이 열이 난다든지 기침 가래가 있다고 해서 전부 다 CT를 찍어야 되나요? 그래야 되겠죠. 왜냐면 엑스레이에선 안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럼 작은 병원에서는 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작은 병원에서 못 보겠죠. 무조건 큰 병원 가서 CT를 찍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돼요. 중국을 방문한 사람이 감기 증상이 있을 때 CT를 찍어야 된다. 엑스레이를 찍으면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1339에다 전화하면은 그냥 보건소나 해당 선별검사 기관 가가지고 검사를 받으라고 하거나 연락이 안 되거나, 그러니까 검사를 지금 제대로 안 해준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검사를 더 폭넓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검사를 해서 빨리빨리 격리를 시킬 사람들을 격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격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데다가 두 번째는 검사를 많이 해주고 있질 않아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신속 검사, 뭐 6시간 이내에 검사가 완료되는 검사 키트가 이제 7일부터
일반 민간병원에도 검사를 할 수 있게 바뀔 거라고 하는데 그때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신고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많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일본에서도 나왔고 필리핀에서도 나왔고 태국에서도 나왔고 미국에서도 나왔고 호주에서도 나왔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의 안 나온 나라가 별로 없을 정도로 계속 퍼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검사 대상은 계속 중국이랑 관련되어 있고 영상의학적으로 확인이 돼야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해준다. 이거는 너무 위험한 발상이고 이렇게 되면 확진자를 다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빨리 수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보니까 마스크를 지금 요즘 마스크 품귀 현상이 너무 심하죠. 마스크 가격이 원래 KF94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300원 정도 개당 300원 정도 했었어요. 그리고 KF80 같은 경우는 한 200원 정도. 근데 지금 이게 거의 한 7배 정도 가격이 올랐어요. 예, 보통 뭐 한 5배에서 7배 정도.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렇게 그리고 잘 구할 수도 없어요. 주문을 하게 되면 거의 다 취소가 돼요. 그래서 뭐 인터넷에서 보니까 꼭 비싼 걸 쓸 필요는 없다. 이거는 이제 바이러스 크기는 작지만 침방울에 섞여서 나가기 때문에 침 크기는 대부분 80도 걸러낼 수가 있다. 그리고 뭐 한 번 쓰고 버리지 마라. 재사용해라. 이건 미세먼지 막 분진이 많이 나오는 막 공사장에서 쓰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8시간 유효기간이라고 말하지만 이거는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침방울 막는 효과로는 충분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스크는 실외보다 실내에서 엄격하게 써야 된다. 근데 이 중에서는 요거는 저도 확실히 동의는 해요. 요거는 저도 같은 생각인데 마스크는 실내에서는 더 엄격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운전사 분이든 아니면 택시 승객이든 둘 중에 한 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예요. 일본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의 짐을 들어줬을 뿐인데 택시 운전사분이 감염됐다 그랬죠. 그래서 뭐 설령 왜냐면 택시 운전사분들은 이제 그 외국 손님들을 많이 태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택시 운전사분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폐렴에 감염이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같이 택시를 타고 가요. 그럼 그 실내에서는 바이러스의 농도가 올라가겠죠. 굉장히 바이러스 균이 많아질 겁니다. 창문을 닫고 달리기 때문에 특히나 요즘같이 추운 날은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KF94 마스크를 꼭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건 재밌는 뉴스가 있는데 아산뿐인데 정부에서 아산 시민들에게 손소독제랑 KF 마스크 지급해 준다면서 일회용 마스크를 5장밖에 안 줬대요. 그래서 어떤 마스크를 줬나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아산 분들이 줄을 서서 마스크를 5장씩 나눠 받았는데 이게 그냥 일반 부직포 마스크 이제 턱살이 이제 찌거나 그러면 얼굴 턱살 가리는 미용 마스크 있잖아요. 그런 미용 마스크를 뭐 한 장당 한 60원 정도 하는 이런 미용 마스크를 5장 정도 줬다고 하는데 요거는 좀 정부가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아산 지역에는 아산이랑 진천이었나요? 거기에는 우한에 있었던 교민들을 데려왔죠. 우한에 있었던 교민들을 아산에다가 그런 시설에 격리시켜두고 지금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 격리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산뿐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격리시설에서 일을 하고 격리실에서 같이 먹고 자는지 아니면 집으로 가서 다시 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방역복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그거를 착용하고 나올 때 다 소독을 한다고 하더라도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감염이 되게 되면 그 아산분들한테도 전파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시골 사회는 더 전파가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일반 부직포 마스크를 주는 거는 조금 아산분들이 좀 속상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빗나간 시민의식, 온라인 매물 나온 지자체 무료 마스크. 광주 서구랑 광주 광산구에서 무료 제공한 마스크인데 요게 온라인으로 중고나라에 판다고 나왔나 봐요. 여긴 어떤 분이 올리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스크 양이 굉장히 많아요. 네, 대충 봐도 한 20장은 넘어 보이는데 무료로 받았으면 모자란 데에다가 나눠주던지 그렇게 해야지 이거를 다시 되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런 건 지금 분위기에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이런 걸 나눠주지 않는 지역도 많은데 이런 마스크를 받았다고 해서 자기 남 많이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받으시니까 남으니까 이렇게 팔겠죠. 이거를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는 다른 시민들이 굉장히 감정이 격해질 수 있으니까 이건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후베이 성 안 갔어요 한마디면 입국 심사 통과 이런 요것도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이제 후베이 성만 안 갔다고 하면 그냥 입국 심사 통과다. 그리고 말 한마디만 하면 요거는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미국은 모든 중국인들의 입국을 지금 제한했어요. 그리고 자국민도 중국 여행을 했다고 하면 최소한 2주간의 엄격한 격리를 하고 난 뒤에 지역사회로 귀환하게 합니다. 미국은 처음 보는 질병에 대해서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그 질병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듯이 지금 우리는 처음 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런 병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국민들의 불안을 줄여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욱더 조심해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상이 없는데도 엑스레이나 CT에서 굉장히 폐렴이 심한 경우가 있대요. 그거는 까딱하면 증상이 생긴과 동시에 상태가 굉장히 나빠질 수 있다는 소리예요. 나빠질 대로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남아있는 폐로 숨을 쉬다가 조금만 더 진행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태국 여행을 한 16번 환자의 경우에는 증상이 생긴 후에 10일 동안 신종 코로나인지 몰랐대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의료기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 후베이성을 갔다 왔던지 아니면 중국을 다녀온 뒤에 영상의학적으로 폐렴 증세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만 선별진료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해주기 때문이에요. 이 검사 대상을 빨리 중국 방문역에 한정하지 말고 빨리 더 감기 증상이 있고 폐렴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 모두 다 하거나 아니면 중국인에 대해서 입국 금지를 시키거나 해서 그 검사 대상을 한정을 한다면 환자가 우리나라에 더 많이 들어오지 않도록 정부에서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신종 코로나 치료 사용에 에이즈 치료제랑 인터페론을 건강보험에 적용시킨다. 이거는 굉장히 잘하고 있죠. 네, 메르스 때도 이런 치료제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에이즈 치료제의 칼레트라라는 약, 요거를 보험을 적용을 해줬대요. 이 약은 그 에이즈 바이러스가 증식에 필요한 효소, 그거의 활성을 억제해 준대요. 이 말은 에이즈를 직접 죽이는 게 아니고, 에이즈 바이러스를 직접 죽이는 게 아니고, 에이즈 바이러스가 증식, 에이즈 바이러스가 막 몸속에서 늘어나는데 필요한 그 효소를 억제해서 늘어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완전히 박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을 먹고 있다가도 끊거나 아니면 에이즈 바이러스가 변이가 생기게 되면 이 약은 안 들을 수도 있고 다시 에이즈가 바이러스가 막 늘어나면서 이게 에이즈가 다른 말로는 후천성 면역 결핍이잖아요. 그러니까 면역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바이러스는 약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치료제를 먹으면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다가 바이러스가 막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고 있다가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랑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뭐 면역 세포들이 있는데 그런 면역 세포들이 막 항체를 만들기도 하고 바이러스를 잡아먹기도 하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런 세포를 잡아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그 바이러스의 정보를 파악하고 나서 우리 몸에서 스스로 면역이 생길 때까지 우리 몸에서 스스로 그 바이러스랑 싸울 군인들을 만들어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감 치료제를 먹는다고 해도 일주일 정도가 지나야지만 독감이 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증식하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억제해 줄 수 있는 약을 다 써보는 거예요. 에이즈 약도 써보고 인터페론이라는 비형 간염 치료제 같은 경우도 써보고 독감 바이러스 치료제도 써보고 그러면서 바이러스 억제를 막아보고 그러다가 우리 몸에서 면역력이 생기면 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현재까지 치료제가 명백한 치료제가 없다는 말이랑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직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약이 그리고 2번 환자한테 들었다고 해서 1번 환자한테 들었다고 해서 3번 환자한테도 들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면 공인된 약이 아닙니다.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억제를 일시적으로 막아주는데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일부 듣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지 이게 전체 이번 우한폐렴 환자한테 다 효과가 있을 거냐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세계가 아니라 중국은 지금 이 치료를 다 쓸 거예요. 중국은 지금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쓰겠죠. 그런데도 하루에 몇천 명의 진단이 새로 되고 몇백 명의 사망자가 새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치료제가 잘 듣는다면 그 확진자나 사망자가 빨리빨리 줄어야 되는데 지금 12월 중순 정도부터 1월 중순, 이제 곧 2월 중순 거의 2달이 지나가는데도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고 사망자도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치료가 잘 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1번 환자 메르스 워킹 폐렴이랑 유사하대요. 1번 환자는
증상과 상관없이 컴퓨터 단층 촬영, 그러니까 CT로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폐렴 진단을 내리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폐렴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가래나 흉막염, 객혈, 그러니까 심한 감기가 들면 가래도 막 나고 막 가슴도 막 아프고 그리고 막 피가 가래에서 막 섞여 나오기도 하고 이런 증상이 전혀 없었대요. 이런 증상이 전혀 없었는데 그냥 격리 입원됐기 때문에 그 선별검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단을 받고 격리 입원됐기 때문에 바로 그냥 CT를 찍은 거예요. CT를 찍었는데 증상이 없는데도 CT에서 폐렴이 발견이 된 거죠. 이 사람이 만약에 격리가 되지 않았다면 워킹 폐렴이라고 그래서 폐렴에 걸린 줄 모른 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다 감염시키고 다니는 슈퍼 전파자 역할을 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의심이 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선별검사를 해봐야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입국 제한이나 이런 걸로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될 수가 있어요. 홍콩에서는 신종 코로나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원래 필리핀에서 사망자가 먼저 발생을 했었는데 이제는 홍콩에도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홍콩에서는 의료계가 총파업에 돌입했대요. 홍콩에서 사망한 신종 코로나 환자는 39살이래요. 이거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전 메르스나 뭐 다른 뭐 신종 플루 뭐 이런 병에 비해서 나이가 좀 젊은 것 같아요. 39살 남자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죽은 사람은 44살, 44살, 44살 중국인 남성이래요. 나이가 생각보다 젊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홍콩은 의료도 많이 발달돼 있고 예, 물론 필리핀이 의료가 발달돼 있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홍콩은 굉장히 의료도 발달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죽었대요. 게다가 그 사람은 그 어머니를 감염시키고 사망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홍콩에 사망한 환자의 어머니는 홍콩 밖으로 여행한 적이 없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홍콩에서도 역시 사람 대 사람 간의 감염, 2차 감염이 생겼다고 보고 홍콩 의료진들은 중국 본토와 국경을 전면 봉쇄를 요구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총파업을 했어요. 총파업을 한 이유가 뭐예요? 총파업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현대자동차든 뭐 파업을 자주 하는 곳은 항상 그 이유가 뭔지를 꼭 봐야 되는데 홍콩의 의료계는 왜 파업을 했냐면 중국 본토와의 국경을 전면 봉쇄해달라고 파업을 한 거래요. 이거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홍콩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잘 모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새로운 질병에 대해 조심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미국처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희 나라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해서 입국 제한이나 이런 걸로 막지 않는다면 앞으로 저희 나라도 안전한 곳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지금 현재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 캄보디아 훈센 총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데 중국의 우한에 직접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전에 저희 노무현 대통령께서 사스 때 직접 중국에 가셨어요. 직접 중국에 가서 그 사스 때 중국의 후진타오를 만나면서 후진타오 주석이랑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중국 사스 상황을 보고 왔어요. 이거는 굉장히 배울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인의 입국 제한을 막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이 병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려면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현재 이 우한폐렴이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뭐 대통령님, 그리고 뭐 서울시장님,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도 발생했기 때문에 경기도지사님, 또 뭐 저기 광주에서도 발생을 했죠. 그러면 이제 뭐 광주 뭐 도지사님, 뭐 광주시장님인가요?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장님, 이런 분들이 직접 우한을 방문을 해서 우한에 있는 병원에 찾아가서 그 병원의 실태를 다 찍어서 낱낱이 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통제가 가능한지, 이게 정말 우리나라까지 심각하게 넘어오지 않을 수가 있는 건지, 그리고 우한이 우리나라 서울이랑 거의 사이즈도 비슷하고 그만큼 중국에서 굉장히 발달된 도시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런 도시에서도 이 우한 폐렴 자체가 통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감소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보고 결정을 해야 국민들이 안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거기를 가보지도 않고, 그리고 실제로 그 나라의 병원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실제 그 나라에서 감염이 된 환자들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안전할 거야 라고 하고 중국에서 온 사람들을 입국 제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국민들은 불안에 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좀 대통령께서 직접 우한을 방문하셔서 우한 사람들도 만나보고 우한 환자들도 직접 보시고, 그리고 우한 환자들 직접 보고 있는 의료진도 보고 해서 이게 우리나라에 정말 넘어오지 않을 수 있는지 꼭 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뉴스가 있어요. 신종 코로나에 마스크는 동나는데 미국에선 쓸 필요 없다라고 나왔대요. 근데 이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거를 쭉 보면은 미국에서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다른 나라에서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런 공공장소에서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예.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서지컬 마스크라고, 이거 아까 말씀드린 일반 마스크, 일반 미용 마스크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거보다 조금 두꺼운 마스크가 있는데, 이 서지컬 마스크 같은 경우에 예방 효과가 없대요.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서지컬 마스크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은 미국에서는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써야겠죠. 뭐든지 안 하는 것보단 좀 과도하게 하는 게 낫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벨트도 안 하는 것보단 사고가 한 번도 안 난 사람이라도 무조건 하는 게 더 안전하듯이, 안전에 대해서는 좀 과도하게 해도 안 하는 것보단 무조건 하는 게 낫습니다. 이거는 이제 의협은 의사협회인 것 같아요. 신종 코로나 감염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분은 의사협회 회장 분이시래요. 의사들은 계속해서 그 감염 위기 단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메르스 때도 그렇지만 메르스 때도 심각까지 올렸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심각까지 상향을 안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감염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경계 단계인데 심각 단계로 올리게 되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운영하면서 국가의 모든 가용 자원을 파악하고 동원 방안을 마련하고 대국민 담화를 해서 지금 어떤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담화도 해서 자꾸 잘못된 건 수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방적인 안심하세요. 중국 분들은 일단 들어오셔도 됩니다. 저희가 통제하겠습니다. 이거는 잘 모르는 질병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에 대해서 나온 것도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 시작 단계예요. 치사율을 논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치사율을 얘기하려면 이게 다 끝나야지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지금 시작 단계인데 4에서 5%고 사스는 10%고 메르스는 30%이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른 사스나 메르스에 비해서 약한 질병이다? 절대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이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이것보다 줄어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중국에서 하루에도 400명, 500명 이렇게 사망률이 나오는 거 봐서는 아직 그렇게 쉽게 보긴 어렵습니다. 좀 더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대학생분이 만든 지도인데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다 걸렸어요. 다. 지금 여기 쭉 보면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여기는 광주도 그렇고 신안도 그렇고 이거 예, 제주도는 워낙에 그 중국 분들이 많고 그리고 최근에는 구리에서도 나왔다고 하죠. 구리는 쪽 경기도 쪽에 있겠죠. 이걸 보면 끝났네. 이건 그냥 이건 지역사회 폐렴이라고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로 다 퍼졌으면 전국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감염 위기 단계를 빨리 심각으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